오늘은 한번 제가 면접 봤던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PT 시험을 두 번 봤었거든요. 두 번 봤었는데, 첫 번째 PT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할 시간이 한 4개월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게 충분히 공부하진 못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좋은 PT 점수를 받진 못했는데, 그래서 좀 PT 점수가 낮아도 붙을 수 있는 약대를 찾아봤어요. 어떤 데가 있었냐면은 차의학대 이런 약대가 좀 PT 점수가 낮아도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잘 쓰면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초시 때는 그 차의학 약대라고 해서 그 포천에 있는 약대가 있어요. 거기에 지원을 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정말 양이 많거든요.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 1차는 합격을 했어요. 1차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 1월 초인가 해서 그 차의학 약대, 근데 면접은 분당 쪽에서 봤거든요. 그래서 분당 쪽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정장을 입고 갔죠. 여러분들도 면접 보러 가실 때는 좀 정장 입고 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다들 정장 입고 오는데 혼자만 좀 캐주얼하게 입고 가면은 좀 이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정장 입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, 그래서 면접장에 갔더니 이 대기실에서 이제 먼저 기다려야 돼요.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자기 번호를 부르면은 한 명씩 나가서 이제 그 방으로 가서 면접을 보러 가는 구조인데요. 그때도 좀 오래 기다렸어요. 한두 시간?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제 차례가 와서 제가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 인성 면접방에 먼저 들어갔어요. 인성 면접방에 들어갔더니 그 이제 1분 자기소개를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준비했던 1분 자기소개를 먼저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약대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이냐,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,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, 그 다음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면접장으로 들어갔어요. 차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냐면, 그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구조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갔더니 교수님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셨고,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랑 마주보는 그런 책상하고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책상에 이제 생물 문제가 놓여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먼저 그 생물 문제를 풀었거든요. 교수님들 앞에서 풀었는데, 그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고혈압 약에 대한 뭐 아는 것 이런 걸 서술해봐라, 이런 문제였어요.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캠벨 책을 좀 열심히 읽었었는데 캠벨 책에서 봤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. 캠벨 책 배설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, 캠벨 책 배설계에 라스웨로라고 레닌, 안지오텐신, 알도스테론 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데, 거기서 이제 에이스라는 효소가 나와요. 그래서 그 에이스라는 효소를 억제해 주면은 그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고혈압 약들이 그 에이스라는 효소를 그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었고, 그 다음에 그렇게 생물 면접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 면접방에 들어갔어요. 근데 유기 면접방에서 제가 좀 예상을 못했던 게, 그 원래 피트 시험 범위가 유기 1까지잖아요. 근데 유기 2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잘 못 풀었었던 기억이 있고, 예, 제가 아무래도 안 배웠던 거니까.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서 나왔고,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, 제가 면접을 첫 번째 경험하면서 좀 느낀 게, 면접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긴장이 되고, 그 다음에 좀 이게 성급하게 빠르게 대답하게 된단 말이에요. 교수님들이 뭘 물어보시거나 하면은. 근데 어떤 게 중요하다고 느꼈냐면, 면접장에서 아무리 긴장되더라도 어떤 질문을 하시면 너무 빠르게 대답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침착하게 생각을 하고, 생각을 정리하고,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들을 빠짐없이 잘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, 이런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몇 주 정도 기다리니까 그 차의과학대학교 이제 합격 결과 나왔고, 그때는 아쉽게 앞에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채로 좀 떨어졌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PT 공부를 했죠. 한 번 더 PT 공부를 해서 그때는 그래도 좀 고득점을 받았어요.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경희대학교 약대랑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약대를 지원했었는데요.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는 전형이었어요.
그래서 뭐 면접을 볼 필요가 없었고,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,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일단 먼저 가면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. 근데 그때는 대기실에서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. 한 4시간, 5시간 이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다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화학책을 읽었어요. 보통 우리가 면접에서는 생물하고 유기가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생물하고 유기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, 화학 같은 경우는 좀 등한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서, 그래서 화학을 좀 많이 까먹은 게 있어서 일반 화학책 이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5시간 동안 쫙 봤던 기억이 있고요. 그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제 차례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 차례에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갔죠.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차의학이랑 좀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, 먼저 시험지를 주고 이제 혼자만 있는 방에서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러 면접장에 들어가는 구조였거든요. 그래서 문제를 딱 받았더니 일단 생물하고 일반 화학 문제가 나온 거예요. 제가 그래도 운이 좋게도 아까 대기실에서 일반 화학 공부를 해놨는데 딱 유기화학이 아니라 일반 화학이 나와서 맞출 수 있었고, 생물 시험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으로 나왔는데 제가 영어 지문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비했었냐면은 캠벨 책에 있는 이제 중간중간에 영어 단어들이 나와요. 생물학 용어 관련된.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좀 이제 영어 단어를 암기해놨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,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계신 이제 면접장으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설명을 시작했는데, 생물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였냐면 후성 유전학에 관련된 문제였어요. 좀 요약을 해보면은 어떤 비만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, 비만이 걸린 사람한테 좀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을 했더니 DNA의 메틸과 관련된 그런 후성 유전학적 요소가 좀 변형이 돼서 이제 그것이 자손으로까지 유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, 문제가.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에 관련된 거였죠. 근데 저는 약대 준비할 때부터,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 그 후성 유전학 쪽에 좀 관심도 있었고 많이 찾아봤거든요. 그래서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좀 있었는데,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좀 차분하게 일단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제가 아는 것들을 잘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학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었는데,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여가지고 뒤에 화이트보드에다 이제 제가 풀이 과정을 풀면서 적는 거였어요. 그래가지고 일반화학 같은 경우도 이게 차분히 써 내려가면서 풀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죠. 그래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주 정도 기다리니까 결과가 나왔는데,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을 했었고, 그렇게 해서 제가 면접을 한 2번 정도 경험했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, 면접 문제 같은 경우도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피트 시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실 때 꼭 여러분들이 피트 준비할 때 공부했던 이론책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이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, 차분하게, 너무 대답을 빨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차분하게 한 템포 쉬어가면서 대답을 하시면 좀 더 이제 잘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